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26년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햇수로 3년째 이어오고 있군요.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6년 첫 시작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잠깐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외환당국이 찍어 눌렀다는 건 알고 계신 부분이고, 그래서 1428원까지 하락했던 그림에서 당국도 만족했던지 조금은 손을 놓은 모습이 보였고 1430원대에서 작년 종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외환시장 마감 이후 더 이상의 추가 개입을 없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1450원대까지 매수 세력이 더해지기도 했으나 연말 결제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재차 1430원대 후반까지 하락, 이후 다시 저가 매수의 기대 1450원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결국 재차 밀리면서 1440원대 초반에서 마감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매입해도 되겠다는 세력들과 이제는 당국의 눈치 보기를 해야 하는 귀차니즘에 그냥 포기하는 세력 간의 대치 국면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2일 금요일 신년사에서 지금의 고환율 상황은 대외적인 리스크라고 하기에는 왜곡되어 있고 일부 유튜버들의 왜곡된 심리조장에 의한 불안감에 매수 세력을 부추긴 탓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정책에 의한 대외 자금 이탈은 크게 없을 것이다. 본인이 퇴임을 해도 금통위원들이 철저하게 방어하는 정책으로 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감되는 발언이기도 하지만 오죽 급하면 하는 총재가 저렇게까지 언급하나 싶기도 한 모습입니다. 중국의 위엔화가 7.0을 하향 돌파하며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의 엔화는 금리 인상 이후 지속적인 약세의 모습을 보이며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원화는 결국 이 속에서 갈등을 하는 모습인데 위엔화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고 엔화의 약세는 추가적인 상승이 최대 160엔 이전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최근 엔화의 모습에서 160엔 언저리로 다시 상승한다면 일본 외환당국의 강한 철퇴를 맞을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158엔 선에서의 구두 개입으로 현재의 레벨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면 재차 158엔을 넘어가면 이번엔 제대로 된 물량 개입으로 시장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강도 높은 시장 개입이 들어온다면 추가로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급격히 따라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엔화의 급격한 강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추측해 봅니다. 암튼 지난 연말 분석한 대로 1428원대의 저점 하락 이후 되돌림받고 있는 상황이고 1450원에서 1460원 선까지 상승 조정받은 후 다시 하락할 수 있겠다는 분석을 유효하게 가져가려 합니다. 토요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과 독재 정권의 권력 부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석유 산업에 대한 이권 개입과 중남미에 강화되고 있는 중국과의 커넥션을 어느 정도 차단하고 싶다는 속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미국의 과도한 간섭이라는 분위기와 미국 패권주의에 대한 성토의 여론이 조성될 수도 있겠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는 않겠지만 유가 상승이 있을 듯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인한 긴장감 고조, 그에 따른 달러 강세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큰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새로운 정권이 얼마나 빨리 자리 잡느냐가 향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최근의 국내 이슈들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원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많이 개입을 하고 실탄을 소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외환 보유고가 엄청 줄어들었다. 그래서 곧 외환위기가 올 것이라는 뉴스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외환 보유고는 분기별로 소폭씩 증가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왜 이런 뉴스들이 나올까요? 사실상 외환 보유고 추이와 외환 순거래를 혼동한 모습입니다. 괜시리 시장 개입으로 외환 보유고가 엄청 줄어드는 듯한 공포심을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뉴스도 많이 보이는데 이 또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은 당사국의 환율을 약세로 조정해서 미국의 수출을 유리하게 만들어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는 나라에 부여하는 일종의 페널티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는 원화 약세를 막기 위해 개입한 것이고 이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시장 개입니다. 또 그 조건에서 과도한 시장의 변동을 통제하기 위한 개입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최근의 시장 개입만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큰 무역 흑자를 가져가는 나라 중 한 곳이기에 관찰 대상국에 올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의 환율은 왜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국이고 외환 보유고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현상은 그 이익분이 국내 외환시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내로 들어온 달러를 기업들이 그대로 쌓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학개미와 연기금 등이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 이러한 불균형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정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단순하게 요약해보면 미국 증시에 AI 거품이 빠져서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던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두세 번 더해서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줄어들던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신용이 좋아져서 외국인들의 투자 메리트가 증가해 해외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 쉽게 현실화될 부분은 아니라 생각되지만 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만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의 불안한 분위기는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간 경제일 정표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고용지표들이 많이 발표되는 한 주입니다. 7일 ADP 비농업 취업자 수를 비롯해 8일 구인 인원수 발표,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9일 민간 비농업 취업자 수와 실업률 등이 발표됩니다. 고용은 이전 셧다운 이전의 수준으로 어느 정도는 증가하며 긍정적이다는 예상이며, 실업률 또한 이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의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전과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월 27일 미국의 FOMC에서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고용 관련 지표들이기에 관심 있게 살펴봐야겠습니다만 분위기는 1월은 그냥 넘어가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셸 보먼 금융감독 부의장과 닐 카시카리 등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발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새해 첫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새해 시작을 전쟁으로 출발한다는 것이 조금은 긴장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저점이라는 인식이 많고 달러가 부족하다는 국내 인식이 많은 상황이라 상승 압박으로 월요일을 시작할 것 같긴 합니다. 위로 방향을 잡는다면 60원을 상향 돌파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엄청 추웠다가 주말을 기해서 조금은 날씨가 풀렸습니다.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니만큼 쌀쌀한 날씨가 계속 이어진다니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한 해 계획하셨던 거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이번 일주일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12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